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지혁이라고 하고요. 대학생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전에 GraphQL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사용해 보셨던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아, 생각보다 많이 없으시네요. 다행이네요. 오늘 제 발표는 일단 먼저 GraphQL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AWS에서 이번에 GraphQL을 이용한 서비스인 앱싱크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할 텐데요. 저는 대학생 모임에서 활동 중인 원지혁이라고 하고요. 저는 프론트 개발을 주로 하고 있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주로 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되게 조그만한 스타트업을 차려서 이제 거기서 개발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엔드 로직에 GraphQL을 도입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앱싱크도 이번에 나와서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프리뷰 상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리전에 없기 때문에 지금 도입 예정으로만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ESTful API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네. RESTful API는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get이나 post, delete 같은 요청에 대한 동작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접근할 자원의 주소를 저렇게 나타내는데요. RESTful API는 보시다시피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URL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나타내야 하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정말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오픈 API들이 RESTful API를 채택하여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네, 하지만 이런 정말 쉬운 RESTful API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n+1 쿼리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유저가 작성한 글 내용들을 이제 모두 불러오고 싶으면 첫 번째로 유저 정보를 받아온 다음에 해당 유저가 쓴 글의 ID 값이 저기 들어있겠죠. 그 ID 값을 차례대로 포스트 리소스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n+1번 쿼리를 날려야 되는 거죠. 약간 뭔가 이상합니다. 자,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그냥 유저 리소스에 글 내용까지 그냥 싹 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뭐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글 제목은 받아왔으니까 내용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엔드 개발자가 그건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댓글을 깜빡했어요. 그래서 댓글이랑 글도 그냥 유저 리소스에 다 담아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굉장히 화를 내게 되겠죠. 항상 RESTful API는 이런 단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어떤 리소스가 필요하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어떤 속성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백엔드 개발자는 해당 엔드포인트의 로직을 매번 수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땜질을 하다 보면 이제 가슴이 아파오고 답답한 기분이 들게 되죠. 매번 리턴 구조를 수정해주는 것도 정말 짜증나고 이게 RESTful API가 맞나? RESTful한 게 맞긴 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네, GraphQL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제 GraphQL을 사용하면 우리가 만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해진 쿼리 문법이 있기 때문에 한 엔드포인트로 모든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어떤 속성을 받아올지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제 쿼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엔드포인트를 새로 딴다든지 하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아까 봤던 n+1 쿼리 문제도 그 API 단에서 해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뭐 페이지네이션 같은 부가 기능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GraphQL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GraphQL은 페이스북에서 만든 데이터 지리어입니다. 이전에 API가 URL을 사용했다면 GraphQL은 쿼리 문법을 통해서 자원에 접근하고 GraphQL은 이 쿼리 문법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서는 문법만 제공하고 있고 따로 쿼리에 응답하기 위한 로직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아폴로 같은 구현체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AWS 앱싱크도 이제 구현체로 이제 뒤쪽에서 아폴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궁금하시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GraphQL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코드를 보시면서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서버에 저장되는 문법인 스키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문법적으로 구조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스키마에서 프로젝트라는 타입이 존재하고 해당 타입의 속성으로 ID, name, 태그라인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각 속성의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밑에 쿼리라는 타입을 보시면 쿼리라는 타입에 getProject라는 속성이 존재합니다. 이 속성은 프로젝트라는 위에서 선언된 타입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에서 선언한 저 프로젝트 타입에 접근하기 위해 저 getProject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뒤에서 요청 문법을 살펴보시면서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청 문법, 쿼리 문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정의한 쿼리라는 타입을 적어주고 그 밑에 속성으로 getProject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name이 GraphQL인 getProject를 받아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타입 내부에 아까 정의한 ID, name, 태그라인 중에서 태그라인만 적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GraphQL은 문법적으로 아까 프로젝트 선언한 ID, name, 태그라인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태그라인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getProject라는 속성 안에 프로젝트 타입 중 태그라인이라는 속성만 결과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제목만 받아오고 싶다, 아이디만 받아오고 싶다, 내용만 받아오고 싶다 이럴 때마다 백엔드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프론트엔드 단에서 쿼리를 통해서 변경해서 결과를 받아올 수 있다는 점이 GraphQL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리드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면 어떻게 수정하고 올리고 할지를 정의를 해볼 텐데요. 아까 먼저 선언한 프로젝트라는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입 뮤테이션이라는 걸 새로 정의했는데 보시면은 create project라는 새로운 속성을 정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를 받아서 프로젝트라는 타입을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요청을 날리면 보시다시피 name의 앱싱크, 태그라인의 GraphQL as a 서비스를 날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으로 ID와 태그라인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결과로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문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고 GraphQL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먼저 봤던 스키마를 제가 조금 더 확장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유저라는 타입이 새로 추가되었고 프로젝트에 컨트리뷰터라는 속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유저가 지금 보시면은 컨트리뷰터스 옆에 대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이거는 유저 한 개가 아니라 유저 여러 개를 배열로 받아온다는 뜻입니다. 네. 잠깐 보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저 타입에도 팔로잉이라는 속성이 있죠. 적어도 이제 제가 유저가 유저를 팔로우하는 모델을 좀 그려봤는데요. 그 다음에 밑에 쿼리 타입을 보시면은 마찬가지 getProject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네, 이제 한 가지 쿼리를 예시로 날려보고 그 내부적으로 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자, 예시 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GraphQL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젝트를 가져올 텐데요. 반환값으로 태그라인 그리고 컨트리뷰터를 받아올 것입니다. 이때 컨트리뷰터스는 아까 보셨다시피 유저의 배열을 가져올 텐데요. 그 유저 정보 중에 first name, last name, following을 받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following 속성은 마찬가지로 유저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 following 하는 애의 last name만 받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getProject라는 속성을 먼저 처리하게 되는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resolver라고 써 있죠. 이때 호출되는 함수를 resolver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제 getProject라는 속성 값을 처리할 때 getProject라는 똑같은 이름의 resolver가 실행될 텐데요. 이 resolver에서 무엇을 우리가 짜야 되느냐? name을 함수 파라미터로 받아서 db에서 해당 값을 가져오면 됩니다. getProject라는 함수 안에서요. 그리고 그 정보를 뒤에 프로젝트 타입, 그 프로젝트 오브젝트 형태로 뒤로 넘겨주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get 프로젝트가 아까 봤던 id, 태그라인, 컨트리뷰터스를 뒤로 넘겨주면 아래 존재하는 두 가지 속성인 태그라인과 컨트리뷰터스에 이 오브젝트가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태그라인이라는 리졸버, 컨트리뷰터스라는 리졸버가 실행됩니다. 태그라인이라는 함수는 간단하게 이제 받아온 정보에서 태그라인이라는 속성값만 그냥 꺼내서 던져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컨트리뷰터스가 약간 복잡한데 앞에서 던져온 정보를 이용해서 뭐 마찬가지로 DB에 다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거기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여튼 유저 정보만 뒤로 넘겨주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때 뭐 앞에서 프로젝트에서 유저스의 이제 아이디만 주면 컨트리뷰터스라는 리졸버가 그 아이디를 통해서 DB에 이제 접근해서 다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컨트리뷰터스가 유저 오브젝트를 뒤로 넘겨주면 first name, 그 다음에 last name, following이라는 새 리졸버가 실행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first name, last name은 그냥 유저 오브젝트에서 first name, last name 속성을 그냥 꺼내서 리턴해주면 될 거고요. following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DB에서 받아서 뭐 우리가 의도한 대로 유저 오브젝트를 뒤로 넘겨주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following이라는 리졸버가 넘겨준 유저 오브젝트를 last name 리졸버가 처리하면서 이 쿼리는 데이터를 온전하게 채워서 반환되게 됩니다. 네, 자, 이 과정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리졸버가 다른 리졸버에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GraphQL은 첫 번째로 타입에 매칭되는 리졸버를 각각 구현하면 구현한 리졸버가 다른 리졸버에게 값을 넘겨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졸버끼리 서로 연쇄적으로 연결되고 살짝 눈치채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GraphQL입니다. 네, 이제 앱싱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GraphQL 원리만 좀 이해하면 쉽게 생각해서 AWS 자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AWS 자원을 리졸버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앱싱크는 AWS 자원을 이용해서 서버리스 GraphQL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현재 총 3가지의 AWS 자원을 리졸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나모DB가 있고 두 번째로 일라스틱서치, 세 번째로 람다는 그냥 함수 형태로 리졸버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먼저 저희가 GraphQL을 사용하기 전에 스키마를 먼저 정의를 했잖아요. 앱싱크를 사용하면 보시다시피 웹 콘솔에서 직접 스키마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를 작성한 뒤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 데이터 타입 탭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데이터 타입 탭에 내가 정의해준 각 타입에 대한 리졸버를 붙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모DB, 일라스틱서치, 람다와 이제 바로 여기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뭐 람다는 일반적인 우리가 봤던 리졸버 함수로서 그냥 처리되면 되는데요. 사실 재밌는 부분은 여기서 다이나모DB랑 일라스틱서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직 일라스틱서치는 안 써봐서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리졸버를 이제 어태치를 누르면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에 어떤 요청을 날릴 건지를 작성할 텐데요. 이때 매핑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GraphQL에서 먼저 호출된 리졸버 함수의 리턴 값 또는 아까 파라미터로 받았다고 했죠. 파라미터로 받은 그 값을 템플릿에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문법이 있고 제이슨 형태로 정해진 문법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받아온 값들을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핑 템플릿인 거고요. 네. 자, 이제 말보다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이해가 훨씬 빠르실 것 같아서 함께 간단한 채팅 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솔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앱싱크는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프리뷰 등록을 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앱싱크를 들어가서 하나씩 해볼 텐데요. Create API를 누르고 여기에는 Community Day 채팅이라는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스키마 말고 커스텀 스키마로 Create 버튼을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엔드포인트 하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위해 필요한 API 키가 하나 나옵니다.
먼저 스키마를 정의해야겠죠. 스키마에 먼저 들어가서 보시면은 샘플로 만들어진 지금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스키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주석을 풀고 저장을 누르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데이터 타입 쪽에 쭉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이 있는 getPost 이런 건 안 쓸 거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여기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채팅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잠시만요. create 리소스 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되네요. 저희가 사용할 메시지 그 메시지에 대한 타입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메시지 그리고 아이디랑 그다음에 컨텐츠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create 리소스를 누르면 제가 아까 정의한 메시지가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메시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모DB 테이블을 하나 만들 텐데요. 테이블 이름을 정해주겠습니다. tday 채팅 메시지 약간 네. 그리고 어떤 거를 프라이머리 키로 쓸지 id를 프라이머리 키로 쓰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get 메시지, all 메시지, put 메시지, delete 메시지를 자동으로 AWS가 만들어줍니다. create를 누르면 지금 다이나모DB 테이블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스키마를 업데이트하고 있고 데이터 리소스를 만들고 리졸버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봤던 메시지가 있고 걔의 put 메시지, delete 메시지, get 메시지, all 메시지라는 새로운 이제 리졸버가 다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기본으로 있었던 포스트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석도 지워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템플릿을 수정해 볼 텐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put 메시지를 보시면 id가 들어가야 되죠, 파라미터로. 근데 저희는 id를 자동으로 생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컨텐츠만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뮤테이션이 뮤테이션 아래 put 메시지로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뮤테이션에 put 메시지가 있죠. 얘를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은 리퀘스트 매핑 템플릿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다이나모DB에 요청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달러 표시 있고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끼워 넣을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id에 context.argument, id라는 argument를 받아서 넘겨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자동으로 생성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AWS에서 지원하는 util을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채울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ID 값을 채워주는 리졸버를 제가 방금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all 메시지가 카운트랑 넥스트 토큰에서 이제 페이지네이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얘도 지금은 뭐 별 쓸모가 없다고 제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냥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메시지도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스캔이라는 요청을 날리게 되는데요. 다이나모DB 도큐멘테이션에 보시면은 오퍼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파트를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채팅 앱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타입 그리고 쿼리, 뮤테이션이 모두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쿼리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제가 쿼리를 날려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메시지를 하나 날려볼게요. 뮤테이션 put 메시지 그 다음에 컨텐츠는 뭐 헬로 월드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따옴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성됐을 때 이제 id랑 컨텐츠가 어떤 놈이 들어있는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속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약간 느리네요. 헬로 123, 헬로 456, 하이 이렇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정보가 지금 들어있을 텐데요. 한번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쿼리에 all 메시지, id, 컨텐츠 이렇게 하면 들어간 모든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만약에 내가 아이디는 필요 없다, 컨텐츠만 받아오고 싶다 하면 이렇게 쓰면 컨텐츠만 받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그래프컬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리졸버도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나모DB를 그냥 붙여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재밌는 일을 해볼 텐데요.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어서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앱이 채팅 앱입니다. 보시다시피 뭐 채팅에 필요한 HTML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자바스크립트로 제가 쫙 짜놨는데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받고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양쪽이 동기화되는 걸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펍섭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구현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쿼리랑 뮤테이션이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걸 추가해서 타입 서브스크립션. 네, 여기에 이제 added message라는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할 거고요. 얘는 메시지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뭘로 할까요? deleted message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이벤트를 추가했습니다. 원래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유저가 뮤테이션을 발생하게 되면 현재 이 API에 연결된 모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이제 푸시를 쏴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간단하게 데코레이터만 추가하면 됩니다. AWS subscribe 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제가 mutations put message 이렇게 하면 이제 put message라는 뮤테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added message라는 이벤트를 모든 클라이언트에 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delete message라는 뮤테이션을 누군가 쏘면 해당 이벤트를 모든 클라이언트에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하게 됩니다. 네, 저장을 해볼 텐데 오류가 났네요. 서브스크립션 네, 저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API로 가서 API URL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그다음에 API 키도 복사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이 됐고요. 지금 이제 저 앱을 배포를 해볼 텐데요. 네, 자동으로 S3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배포가 완료됐고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나 들어오셔도 돼요. 커뮤니티 데이 chat.혁.io로 들어오시면 채팅 앱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보내기 하면 네, 이렇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살짝 이게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태평양을 한번 건너오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살짝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키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앱싱크는 지금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런 편리한 기능들을 이제 AWS, GraphQL에서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AWS에서 쉽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해드린 기능 말고도 뭐 오프라인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많으니까요.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